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예기치 못한 시련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조각들이지요.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건넵니다.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련일까요? 남편의 오랜 친구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면서 잔잔했던 그녀의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예기치 못한 비극이 그녀의 가정을 덮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남편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 의무와 욕망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녀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평범한 주부로서 요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서 제 장기를 살려 개인 방송으로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꽤 벌이가 괜찮아져 자식에게 보탬도 되고 있네요.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한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길렀어요. 남편과는 8살 차이로 흔한 부부싸움 없는 금슬 좋은 부부였고, 여타 주변 많은 사람들은 화목한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럽다며 칭찬을 아끼질 않았네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남편 살아생전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만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부부였지요. 특히 그이는 제가 존경에 않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저희는 제 이모님 소개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처음엔 8살이나 많은 남편이 괜히 부담스럽기도 해서 뺐지만 몇 번 남편과의 만남 후 점잖은 품격과 자정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것에 반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와 결혼했습니다. 이리 좋은 성미의 아들을 키운 시부모님 역시 좋은 분들이셔서 저는 흔한 시집살이도 하질 않았고 그야말로 며느리를 딸 이상으로 애틋해 하시며 절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의 절친이라던 친구를 남편이 집으로 초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임이나 어디 나갈 때 항상 저를 동반했기에 남편의 지인이나 친구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지 못하던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집안형 편덕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입학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간 후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후 사업하다가 잠깐 출장차 한국에 들른다고 했다더군요. 남편과는 가끔 연락을 했던 친구라는 게 문득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랬던지 아니면 눈이 높아 그랬던지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보는 남편의 친구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괜히 긴장되는 마음에 저는 정성껏 손님을 대접해야겠다 생각해 한 상 음식을 차려놓았고 저는 남편과 제 아이들과 함께 손님을 기다렸네요. 그리고 그와의 첫 만남은 제게 크나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는 이제 남편 가명입니다. 친구 김정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수 씨.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의 친구답게 자정다감한 목소리와 마스크. 외국물을 먹어서 인지 남편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게 자기 관리를 참 잘했다 싶더군요. 자식들도 어린 맘에 괜히 지아빠와 아빠 친구가 비교가 되었는지 남매끼리 키득거리며 은근히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정혁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식사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 덕에 정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내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네. 갈비찜에 잡채에 동그랑땡에 뭐 명절도 아니고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맛보면 더 황송할 수도 있어. 실은 이거 다 우리 아내가 손수 차린 거거든. 요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정말요? 진짜 이걸 다 직접 차리셨다고요?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서 어떡해요. 온 게 본의 아니게 폐가 되었네요. 라며 정말로 제게 미안한 얼굴을 했고 저는 두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맛있게 들었음 좋겠다며 식사를 했습니다. 제 음식을 먹으며 남편의 친구는 외국식 제스처를 취하며 저 기분 좋으라고 그런 건지 오버를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런 정혁 씨가 재밌었는지 우리 애들은 계속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네요. 식사를 한 후 남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시간이 늦어 저희 집에 손님 방을 내어드리며 하루를 머물다 가기로 했어요. 술에 약한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고 늦은 시간인지라 애들도 덩달아 잠이 들어 저는 뒤시를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의 친구가 잠시 잠에 들었다가 깼는지 절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생전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 같았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수 씨,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음식들을 넉넉하게 해서 많이 있는데 내일 가실 때 좀 포장해 드릴까요? 그럼 저야 좋죠. 돌아가기 전에 입맛에 맞는 음식 실컷 먹을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네요. 사실은 이번에 한국 온 건 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셨었거든요. 저를 만나고 편안하게 눈 감으셨는데 가장 생각나는 게 어머니와의 추억이랑 손맛이었네요. 이럴 줄 알았음. 좀 더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효도하는 건데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하고 손주 하나 못 산겨 드리는 불효를 저질렀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며 어머니에 관해 세상하는 남편 친구를 보자니 어쩐지 안 돼 보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몇 년 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아픔을 갖고 있던 터라 그 심정 누구보다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위로가 될까 싶어 제가 친정엄마를 떠내보내고서 느꼈던 감정을 애써 덤덤하게 얘기해 주었고 남편 친구 역시 제 심정을 누구보다 여실히 느꼈는지
제가 하는 말들을 쉽게 이해했네요. 남편 친구는 그날 처음 만났지만 몇 마디 대화를 통해 남편의 오래 만난 그 어떤 친구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나 그 이튿날 남편은 저희 집을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어쩐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며 남편에게 전날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약간은 놀라면서 그 녀석이 어머니 임종 때문에 한국에 들렀을 줄은 몰랐네. 그럴 줄 알았다면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못하고 당신에게 했는지 좀 섭섭하긴 하네 라고 서운한 낯빛을 띠며 제게 또 그 친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었냐고 은근히 물었지만 대화 몇 마디 그렇게 나눈 것이 전부였기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1년쯤 지나고서야 인상 깊은 그 친구가 점차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질 때쯤 김정혁 씨는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커다란 짐가방을 가지고 우리가 살던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집을 얻어 아예 미국 사업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보니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남편은 그리웠던 친구가 한 동네에서 산다는 것이 유쾌한 듯 웃음을 아끼질 않았어요. 그 인연으로 우리는 점차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남편 친구에게 삼촌거리며 아주 잘 따랐고 특히나 아들 녀석은 공부를 곧잘해서 영어 통역 쪽으로 방향을 잡은 터라 진로 문제에 관해서도 아주 잘 상담해 주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들 녀석은 방학 때 어학연수를 착한 가격에 다녀왔고 단기적으로나마 외국물을 먹었다고 언어에 자신감이 붙은 채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이토록 도움을 주니 참으로 고맙더군요. 그러던 찰나 남편 친구는 제가 차려준 식사를 함께하며 문득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한식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같이 일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고 집에서 밥밖에 할 줄 몰랐던 괜히 제 잘못으로 피해가 가면 어쩔까 염려스러웠네요. 하지만 남편은 제 재능을 알아봤는지 적극적으로 제 뒤를 밀어주며 원한다면 함께 해보라고 힘을 주었고 저는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남편 친구의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친구는 한정식집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한정식에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이라 마침 그쪽에 몸담기도 하셨고 손맛 좋은 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엄마 지인분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남편 친구는 제 덕에 술술 잘 풀리고 있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고 남편에게도 제 칭찬을 아끼질 않으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고 드디어 한식집을 오픈을 했는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고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재수 씨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반찬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잘 되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도 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며 제게 당부했고, 전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가 고마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연히 제가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엮으려는 찍고 까부는 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당차는 소문에 한기로 흘리고 전 일에만 몰두하며 퓨전한 식을 내놓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신메뉴를 연구하다 점차 가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문득 눈을 떴을 때 제 어깨 위에 그의 옷이 덮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사무실 소파 한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옷을 다시 어깨에 덮어주었고 일어서려던 찰나 순간 그 남자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핸드폰이 망가졌나 싶어 살피는데 그때 핸드폰의 메인 화면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그건 다름 아닌 오픈 기념식 때 모든 직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도 있었죠. 제 사진이 좀 크게 나온 터라 괜시리 무안하대요. 혹여나 저와 연관된 다른 사진이 있나 싶어 문득 갤러리를 봤는데 그 안에는 모두 제가 포커스로 맞춰진 사진들이었어요. 한두 장이 아닌 좋게 10컷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머릿속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해져 있을 무렵 그때 그 남자가 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번쩍 떠 우리는 어색한 공기가 감도는 와중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안해요. 왜 내 사진이 거기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잊은 채 전 그때 자연스럽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덩달아 어찌나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던지요.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괜히 죄라도 지은 건 마냥 남편이나 자식들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 자꾸만 그 남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몇 번이나 망설인 후 출근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것에 비해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절 대하며 잘 지내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에 씌웠지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저 역시 평상시로 돌아오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에 신경 쓰이는 건 좀 나아졌지만 전처럼 편하진 못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미혼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혁이랑 꽤 잘 통할 것 같아서 다리 한번 놔줘 보려고. 내 말이라면 들은 채도 안 하니 당신이 은근슬쩍 얘기 좀 잘 꺼내봐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영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남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는 없었고 좋은 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역시 됐다며 좋은 말로 거절하더이다. 계속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긴 안 했지만 안도감에 맘을 쓰는 제 맘을 도무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잔 꼬리 10개쯤 달린 여우거나 아님 희대의 팔푼이가 분명해. 아니 누가 봐도 사장이 지한테 맘 있는 거 딱 보이는데 그렇게 안색 하나 안 변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우리하고 일할 때는 얼굴 한번 안 펴는 양반이 그 여자만 오면 실실대는 꼬라지가 조만간 크게 일 벌릴 기세라니까 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순간 제 속에 뜨끔하며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비롯해 다른 직원들마저도 해괴한 소문이 도는 데다 가정 있는 제 입장도 그렇고 사장인 남편 친구도 불미스럽게 엮이고 싶지 않아 둔한 저는 부디 너무 늦지 않길 바라며 회사를 그만두기로 맘먹었네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마자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입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고맙네. 난 당신이 전처럼 집안 살림해주며 내조하고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라고 힘겹게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남편한테 미안했던 건지 제 마음 스스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출근 날 그 사람의 책상에다 사표를 내었고 남편 친구도 제가 그렇게 결정한 이상 더 이상 절 잡질 않았네요. 그렇게 전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와중에 우리 가정에 큰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아침부터 밖에 세워둔 화분이 깨지고 저답지 않게 냄비를 태워 먹고 여하튼 뭔가가 그랬어요. 그때 수습하고 있는 제게 난데없이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사모님 되시죠? 어서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윤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는 혼비백산하며 입원해 있다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초췌한 남편을 보며 떨리는 심장으로 곁을 지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며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병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바보 같은 양반이 스스로 몸을 챙기지 못하고 큰 병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날 저는 삶의 희망이 꺾일 것 같은 남편을 붙잡고 한참이나 애원하며 울었어요. 바보같이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당장 학교 그만두고 우리 항암 치료 받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우리 치료 받자. 응. 그러자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당신도 아까 들었잖아. 췌장암 3기면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고. 나네 얼마 남지 않은 삶 힘들게 병원에서 투병하며 도통받고 끝내고 싶지 않아. 교단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교사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싶어. 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남편의 말은 그저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생애 마무리를 교단에서 하기로 맘먹었던 터라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한번 안 간 채 오로지 진통제만으로 고통을 버티다 머지않은 날 결국은 쓰러졌고 임종을 앞두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제게 마지막으로 친구 정혁이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불렀고 놀란 맘에 헐레벌떡 달려온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며 남편은 애써 웃으며 힘겹게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 좀 잘 부탁해. 그동안 나로 인해서 둘이 서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이젠 없으니 둘이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정혁 씨는 남편을 붙들고 바보 같은 소리 말고 제발 살아달라고 간곡하게 붙잡았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질 않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에 있던 저와 그 남자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 같은 시선으로 뵈며 힘들게 했지만 정작 그 남자와 못할 겨를 없이 그저 남편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남편이 떠난 후 그 남자와 제가 재혼할 거라 장담했지만 우리는 그 이후 남녀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어떤 인연의 끈도 이어가질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나마 저와 아이들을 위해 생활비를 대주며 좀 더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려 노력했고 시간이 큰 후 아이들도 저와 그 남자의 재혼의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일 이야기를 나누는 그저 친구로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더랬죠. 언젠가 정말 우연찮게 운명처럼 제 남편의 납골당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꺼내었죠.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 곁에 남편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말들처럼 정말 그때부터 나를 좋아했다면 왜 정작 남편이 없을 때 제게 맘도 표현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친구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 친구가 비록 먼저 떠나갔어도 당신을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내가 만약 당신에게 다가가 친구 말처럼 재혼이라도 한다면 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의 명예를 훼손할 빌미를 줄 텐데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친구도 더 이상 불쌍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대신 누구보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고 애들을 얘 자식처럼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는 다 할 겁니다. 누구보다 그 뜻을 전 잘 이해했기에 우리는 그렇게 남편이 떠나간 지 1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움주는 그 사람도 하루빨리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디 하늘에 있는 남편 곁에 갈 때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잘 살며 뜻깊은 평안한 가정 일구시길 바라봅니다.